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음 뭐랄까 조금 이제 무능이라는 용어들을 좀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참모들, 무능한 장관, 무능한 틀투부, 뭐 무능한 공수처? 예. 이러면서 이게 무능의 꼬리를 잇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들이 많았나.' 이러고 감탄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수처가 주말에 체포영장 집행을 못 했어요. 예.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요일 날 체포 시도를 못하면 월요일 날도 못할 거다." 근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죠. 일요일에는 교통이 편해요, 오히려. 다 외부로 나가니까 서울은 쪼끔 이렇게 차가 다니기 좀 편해.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 막 이럴 때는 외부에서 막 차가 막 들어와. 그래 갖고 막 교통 정체가 좀 심하거든, 월요일 날이. 그래서 그 월요일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대형 어디를 막아 놓고 뭘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 아주 어렵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든지 못하면 월요일도 나가리다. 근데 일요일 날 날씨 탓을 하면서 공수처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공수처가 내놓은 안이 체포영장 신청할게 였어요. 예, 재집행 무산되면서 연장 신청으로 갔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든 지들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오늘도 공수처가 경찰한테 "야, 니들이 체포만 해주면 안 되냐?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런 제안을 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났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경찰도 공수처도 서로가 이 무력 진압, 강경 진압에 대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자기네 이름으로 체포영장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경호처 직원이 어디 피가 줄줄 흘러 막 어디 애가 또 골절이 났어 막 뭐 어떤 놈은 뭐 갑자기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뭐 이거 뭐 옷 벗고 막 으악 하다가 동상 걸려 뭐 어떤 놈은 막 정신 착락으로 쓰러지고 뭐 누구 개거품 물고 막 울고 불고 뭐 혼절 막 이러고 뭐 예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 어떤 극단적 선택이며 별별 뭐 못 볼 거리 거기서 다 나와 막.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파 진영이 과거에 이제 민주노총, 뭐 노조, 어디 좌파 단체들, 뭐 어디 뭐 북한 찬양하는 이런 놈들이 시위 집회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우리는 공권력에게 뭐라고 하냐. 공권력이 강화돼야 된다. 왜 저런 놈들 그냥 멍하니 구경만 하냐. 차선을 침해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잡아가. 안 잡아간단 말이야. 막 펜스 막 다 부셔 막 잡아가라고 안 잡아간단 말이야. 그때마다 우파가 뭐랬어요? 국가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원래 시위 집회 안 좋아했다고. 길바닥에서 깽판 치는 놈들 그런 삼류 인생들 우리는 그런 거 선호한 적이 없어. 오히려 이런 놈들 잡아가야 된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놈의 시위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왔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지도 아마 막 90년대부터 계속 얘기했을걸?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위 집회하면서 돈 벌어먹고 있어. 되게 웃긴 지금 진영이 된 거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진영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공권력을 강화해서 저렇게 법을 어기는 놈들 길바닥에 갑자기 나와서 길바닥에 막 뭐 난리를 치고 막 깽판 치고 막 노상방뇨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막 담배 아무데나 피고 침 버리고 막 경찰한테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놈들 어떻게 하라고 싹 다 잡아가라고. 우리는 그래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강화되지가 못했죠. 이런 놈들 잡아가다가 얘가 아파 뭐 이러면은 경찰이 손해배상해야 되고 어디 만져 이러고 성추행 당했죠 하면 또 경찰이 끌려가서 왜 만졌냐 안 만졌어요. 그러면 또 이제 성추행범 돼갖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별 더러운 거는 다 당해. 그런데 이제 우파가 좌파 따라한다고 좌파 이 길거리 길바닥 깽판 치는 이런 이제 삼류 인생들한테 돈 갖다 바치기 시작하니까 공권력 강화를 얘기하질 않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웃기게 변질된 거야 지금 이게 우파냐 좌파지? 완전히 좌파라니까. 공권력 강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런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여론이 연그러야 돼요. 여론이 안 받아주면은 경찰들이 다 이걸 독박을 쓰고 이러니까 소극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못 잡고 웬만한 위법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도 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태극기로 막 경찰 머리를 막 때리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그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냥 태극기만 뺏고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머리 바로 그냥 수갑채 갖고 그냥 끌려가서 그냥 경찰을 때려 이러고 그냥 뭐 귀사대기 갖고 그냥 이랬지. 또 민주노총 시위에서도 유명하죠. 무전기 던져 갖고 머리 맞고 막 이랬잖아. 이런 폭력성. 지금 좌우가 똑같이 다 나와버렸다는 거야. 한쪽은 무전기 던지고 한쪽은 태극기로 상대 머리 때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하여튼 별로 못 볼 꼴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의 시위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즉 점점점 좌경화가 되니까 좌파들이 벌였던 시위 집회 추잡한 행동들 폭력성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프레이밍했던 극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지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 공권력이 그런 놈들 그런 폭력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무집행을 들어가야 될 때 이걸 막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여론을 연결해야 돼. 여론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좀 안 됐다. 이런 판단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여론이 연결었거든요. 대신에 연결었다 하더라도 아주 지금은 대형 충돌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관문이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아봤자 200에서 500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또 진성 뭐 윤빠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몰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어디 약간 어린애들 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거기서 뭐 자해를 한다든지 막 기름 붓고 막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의 사법적 책임이라는 게 공수처가 질 거냐
경찰 수뇌부가 질 거냐 가지고 얘네들이 야 네가 해야지 이러고 하다가 결론은 뭐냐? 아 공수처 가기로 공수처가 그럼 책임지기로 했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공조본 즉 공수처랑 경찰이 합쳐진 체제에서 하기로 하고 책임은 공수처가 지기로 했다. 이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연장이 되면 이번에는 경찰이 하자는 대로 하자. 대신에 경찰이 싹 다 잡아놓을 테니까 책임은 공처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처가 싫은데 했더니 뭐 오늘 티격태격 하고서는 알아서 우리가 할게 이러고 이제 인정하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해배상이 나면 공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들의 경우는 아주 그 사기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 왜 그러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장이 나왔는데 해당 피의자를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감싸는 사람이 있을 때 공권력은 법이 무서워서 저 사람들 다칠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국민들이 다 봤잖아. 물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낸다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밀리면 약간 좀 안 해주면 뭐 고마울 수도 있지 누군가 이런. 근데 이런 건 사회 원리상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주노총, 어디 간첩 빨갱이 새끼, 어디 조폭 새끼들, 어디 뭐 덜 떨어진 뭐 이런 일진 새끼들 요런 놈들 잡을 때도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야. 갔더니만 버텨. 피의자가 숨어있고 앞에 웬 꼬봉들이 앞에서 막 가로막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못 잡아. 이러면 뭐야 공권력이 아니잖아.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망신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무력을 써서 강경 진압을 해라. 이제 여론이 형성됐다 이거거든. 경찰들이 아주 그냥 이게 기회다 이러면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권력을 왜 강화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리라. 이러고 이제 아주 똘똘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사기가 엄청 높아져 있어. 경찰들이 이번에 영장 막으면 니들 다 체포야. 막. 아주 그냥 멘트가 셉니다. 경찰이 직접 공수처가 아니야. 경찰이 다 체포다. 특공대까지 데려와 주마. 그냥 다 투입하겠다. 몇천 명 다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다 체포해버린다. 다양한 방법이고 특공대까지 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절대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정신이에요 지금. 경찰 내부에 직장 협의에서 경찰 특공대까지 총동원 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약간 얘네들 좀 좌파이들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지금 강한 여론이 형성됐어. 잡아야 된다는 거 이 공권력에 어디서 밀리면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은. 그래서 체포영장은 경찰의 필수적 역할이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된다. 총동원령을 내서 대통령을 잡아라. 막 경찰들이 막 으쌰으쌰 막 올라왔어. 막 잡아야 돼.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둘씩 대통령의 이제 수사협조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복현 대통령 사법절차 따르셔라. 금융감독원장이죠. 복현 형님이 법집행기관에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야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대통령에게 수사 받으셔라. 체포 반항하지 마시고 왜냐 국가 망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누구 다치고 막 뭐 이렇게 막 연기 올라오고 뭐 최루탄 안 쓰겠죠 좀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뭐 설마 물대포 쏘진 않겠지. 예, 뭐 물대포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러면 막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전 세계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저렇게 하신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방장관 대행도 군 병력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쓰는 거는 맞지 않다. 예. 이게 지금 군에서도 이거 우리 병력 쓰지 마. 그러니까 군인 쓰지 마. 경호처한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경찰과 충돌 안 되라고 지침 내렸고 이번에 군인들을 못 쓰게끔 지금 막겠다 이겁니다. 썼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포 집행 방해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이야기가 진짜라면 이번에는 이제 그 군병력이 좀 빠지면은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어디 경호처 직원들 뭐 이런 애들로만 막아야 되는데 그 경호처 애들 나와도 이제 걔네들은 그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혀가거나 이런 사례가 많기는 해 경호 애들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경찰 애들이 숫자가 너무 많고 얘네도 훈련받은 경찰이고 얘네들이 밥 먹고 민주노총 뭐 이런 애들 상단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경호처 같은 애들은 그냥 바로 다 사지가 들려가지고 바로 체포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뭐 이제 그 경호처 쪽에서는 우리는 간부로만 대응하겠다. 의무사병 제외시켰다. 하면서 우리 이제 군인 안 쓴다. 이제 이게 불법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가 지금 경호할 수 있는 사람,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아닌 척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병 빼고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의무본부 병사 사병을 제외하고 간부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예. 그런다지만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자기네들 라인에 있는 애들 끌고 와서 좀 이제 좀 깔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말로는 자기네들이 500명까지 끌고 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이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속보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 근데 연장이라는 게 웬만하면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전략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 한다면은 영장이 나오면은 아마 뭐 수요일쯤이나 하겠지. 뭐 수요일 목요일 그 사이쯤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갖고 이번에 경찰이 진짜 공무집행에 있어서 필요성을 사회에서 인정받을지 아니면 결국 끝끝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정말 극단적인 일을 벌이면서 경찰들의 이런 그런 사기를 꺾어 놓을 수 있을지 그게 이번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 나와 계시는 우리 수많은 시위 집회하시는 분들 이미 경찰 뜨면 채널 날아갈까 봐 도망가는 그런 장면 말고는 아무런 투쟁력이 없죠. 투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주노총 하는 거 봐봐. 얘네들 밤새더라고. 밤새면서 자리 지키고 지들끼리 비닐로 뒤집어 쓰면서 막 그 경찰과 끝까지 싸우고 뭐 밀어내자 막 경찰이 막 지쳐 쓰 보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 막 할 거면은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를 보면요. 보상이 달라서 그래. 보상이. 민주노총이나 이런 애들은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투력이나 이런 게 강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뭐 파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게 있잖아. 뭐 보너스라도 나오고 지 자식이 정규직이 되고 이런 보상들이 직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좌파 진영은 그런 데 참여해서 사진 찍고 이러면 시민단체에서 돈 받아먹고 어디 정치판에도 이제 공천받아 올라갈 수 있고 걔네들은 그런 게 원리야 옛날부터. 근데 우리 쪽은 시위 참여하는 노인네들이 무슨 놈의 보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이용당하고 그냥 엑스트라 같은 거야. 무슨 아침마당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들처럼 그냥 엑스트라야. 박수 쳐주는 역할이잖아. 그딴 거는 애국도 아니고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런 사람들 찍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애들만 보상을 누리는 거지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상을 누리는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쟁력이나 전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과잉된 행동을 할 이유는 없지 이러고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법이고 뭐가 다 달려가자. 이게 프롤레타르 레보루션이가 이게. 근데 지금 우파 진영은 엉뚱한 사람들만 이제 꿀을 빠는 거고 나머지는 방청객 수준이 돼버리니까 말로는 목숨을 걸었는데 공수처 한 명 못 막는 꼴을 보면 목숨을 걸기 뭘 걸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구경하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투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거야. 변화를 오히려 따져야 돼. 오히려 경찰을 막아야 투투부 네가 막아 찍어 이러고 해야 되는데 막상 걔네들 못합니다. 투투부한테 오더를 못하잖아. 투투부한테 종속적 관계가 돼버리니까 투투부가 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야 투투부 니들이 공수처 빨리 가 막아 정문 막아 이러고 오다가 내려가서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거기 조직화시켜갖고 정문을 막던가 이래야 의미가 있는데 다 도망간다고. 그 도망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기서 안 쳐다놓고 방청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찍어서 거기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경찰가 막아갑니다. 어딜 봐서 이게 목숨을 걸었냐? 목숨을 전혀 안 걸었는데 좌빨놈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한 50년은 뒤쳐져 있다라는 너무나 편하게 하는 웰빙 시위 집회지. 그런 걸 갖다가 막 과장하면서 목숨 걸었다 고생들 하신다 이러는데 할 거면 민노총처럼 밤새서 하셔요. 어차피 그렇게 좌빨 흉내낼 거면 민노총이나 어디 종북단체 애들 마냥 진짜 막 지들끼리 막 타이로 묶어가지고 정말 들어 누워서 못 나간다 막 옛날에 이정인가 개트치를 어디 앉아 이러고 난리를 치던지 그 정도 급이 돼야 돼.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 분들은 튜튜버 돈 벌게 만들어주려고 나오신 분들 같아.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 공간에 엄청난 애국인 것처럼 포장을 해. 좌빨들이 볼 땐 비웃어. 야 쟤네 뭐하냐 이러고. 쟤네 뭐하는 거냐 저기도 앉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야. 우리처럼 길바닥에다 장악을 해 막 이러고 완전히 극악무도하잖아 막. 그냥 얘네들은 유튜버 돈 따위가 없어. 그냥 현장에 나와 있는 애들 다 같이 그냥 길바닥에다 장악을 하고 못 나가. 경찰도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막.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왜 시위 집회를 안 좋아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파라는 타이틀에 맞지도 않는 짓은 하지도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좌빨들만 명분을 주잖아. 좌빨들 막기도 공권력이 바빠 죽겠는데 이제 우파들까지 막아줘야 돼? 이게 공권력 낭비고 이러니까 좌빨들이 더 드세지는 거야. 이런 면에서 우파가 타이틀에 맞게끔 행동하자. 우파는 애초에 시위 집회 좋아하지도 않았다. 길바닥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열패감을 느끼지 않는 진영이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이런 식의 어린애들 같은 장난질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그런 방청객 노릇하면서 애국 소리 좀 그만해라. 애국은 그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을 추구하고 그 진실로 거짓에 대응할 줄 아는 그 용기에서 애국이 시작되는 거다.